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번 논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공기업 이전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민간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축에서 한번 논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해서 대한민국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은 혁신도시를 세우고 주요 국공립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2020년 6월 기준에 전국에는 112개의 혁신도시 그리고 153개의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은 과연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을까요? 자,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전히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자, 서울 양재나 강남역에서 새벽버스를 타고 매일 오갔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간에 다양한 곳으로 이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종시까지 출발하는 버스였습니다. 세종시에 아무리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 부부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고속철도는 지방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상 전라 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2시간 혹은 3시간 만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제 고향 평택은 몇 개의 극장과 적당한 도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전철이 연결된 후에 쇼핑을 위해서 혹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역인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광역 급행철도, 즉 GTS가 건설 계획 중이죠. 이러한 교통망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지역 사회가 좀 더 확충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발전 사례는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 민간 기업의 영향입니다. 제 친형은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 근처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구글 어스로 확인해 봤습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순수 공장 부지 둘레는 약 5.8km입니다. 공장 라인 크기만 하더라도 대략 한 190m의 폭에 그 다음에 540m의 길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니 공장 규모가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3개의 라인을 이미 건설해서 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총 6개 라인, 기존 3개, 추가 3 라인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3층 대규모 사무동 빌딩도 건설 계획 중입니다. 2030년까지 약 2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공장 근처에는 가스를 공급하는 린덴코리아, 그 다음에 린데코리아,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 공급기관의 크기도 압도적입니다. 공장 건설 관련 종합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아마 건설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구 근처까지 접근성도 매우 용이합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공장 근처를 바로 지나고 있죠. 또한 공장을 바로 벗어나게 되면 대규모 주거시설과 상업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시가지에는 고급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수년 전 정돈되지 않았던 천변은 잘 가꿔진 하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는 2025년까지 평택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평택시 전입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1년 9월 인구는 56만 명 수준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한번 미국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도시의 유래는 반도체 개발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 즉 P형과 N형 반도체 접합체죠. 이 개발 제품은 미국 동부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최초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그 다음에 월터 하우스 브래든이 개발을 했었죠. 이 세 분 모두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고 결국 노벨상을 타기도 합니다. 근데 쇼클리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인 바딘과 브래딘의 노력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딘과 브래딘은 나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쇼클리 그룹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쇼클리도 동부 벨 연구소에서 서부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칼테크죠. 이후 베크만에 합류를 하게 되고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는 대학원 졸업생 8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쇼클리의 재팍함으로 인해 집단 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1957년도의 일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회사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습니다. 쇼클리는 그만둔 8명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배신자 8명이 퇴사한 날을 바로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8명은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세우게 됐고요. 그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들이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입니다. 고든 무어. 재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면 황해 법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바로 반도체 직접도는 매년마다 2배씩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회사가 오늘날의 인텔입니다. 이후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혁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애플, 이베이, 야후, 엔비디아 등 전 세계 최첨단 회사들의 본사가 그쪽으로 위치를 하기 시작했죠. 195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바로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2022년 현재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던 대규모 회사들이 이전을 하기 시작했죠. 테슬라, 오라클, 휴레패커드,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 등의 회사들이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텍사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세금 정책이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하고요. 텍사스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2021년 테슬라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사람들이 이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부동산 및 물가는 실리콘밸리보다 현저하게 낮았죠. 즉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충분했죠.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2021년 텍사스 오스틴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35개의 새로운 회사, 9,79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줄 결론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 도시를 더욱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짧은 유튜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이언입니다. 감사합니다.